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표를 하나 준비해 놨고요.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흔히들 토크 값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토크 값이 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흔히들 토크 값이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자동차에 토크 값, 마력 이런 게 있으니까 토크 값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 토크 값이라는 단어만 본다면 자동차나 공구에서 쓰이는 토크라는 단어의 의미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어떤 피사체와 이 뇌가 잠겨 있는 걸 풀려고 하는 힘, 아니면은 잠그는 힘, 돌아내는 힘, 이런 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차에서 토크 값이라는 것은 엔진을 돌려내는 힘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구에서는 과연 토크 값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요거 한번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준비해 놨는데, 일단 지금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 표를 보신다면 분명히 저건 뭐야, 어려울 것 같은데, 복잡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토크 값의 수치는 의미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공구를 쓰는 데 있어서 이 토크 값이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토크 값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 공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토크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 토크 값 1Nm/M라고 말을 합니다. 1Nm/M. Nm/M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몸무게를 재면은 몇 킬로그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힘을 나타내는 단위일 뿐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1Nm/M라는 이 단위가 있고, Nm/M는 kgf/cm로 바꾸면 10kgf/cm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cm가 10mm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Nm/M는 10kgf/cm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Nm/M라는 게 토크 값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러면 과연 이 토크 값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볼트와 너트를 준비했어요. 볼트와 너트. 이 볼트와 너트가 토크 값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제품이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들 이 나사선이 나 있는 제품이 어딘가에 잠겨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잠겨 있는 걸 풀려고 할 때 과연 이 잠긴 거를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힘이 있어야지만 풀리는지, 이런 걸 나타낼 때 얼마만큼의 토크 값이 필요하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풀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볼트가 여기에 체결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힘으로 쪼아야지만 가장 적합한 힘인지, 적합한 토크 값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나타낼 때 토크 값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연관해서 다시 제가 이 표로 돌아와 보면 이 볼트와 너트를 떠올리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냥 토크 값이라는 거는 공구에서는 볼트와 너트다, 이렇게 못을 박아도 괜찮을 만큼 대부분의 토크 값이 주어지고 토크 값이 필요한 현장에 박혀 있는 게 이 볼트와 너트입니다. 그리고 이 볼트와 너트를 풀기 위해서 공구를 구입하실 때 얼마만큼의 토크 값이 있는, 얼마만큼의 토크 값을 내는 공구를 사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같은 볼트와 같은 너트라 할지라도 이 두 개가 이렇게 잠기기 위해서는 이 볼트와 너트 사이에 어떤 피사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철,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등등 이런 피사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볼트와 너트를 박는 이유도 다양할 거예요. 같은 사이즈의 볼트와 너트라 할지라도 정말로 무겁고
힘이 많이 받는 철골 구조를 고정하기 위해서 조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얇은 플라스틱 하나, 그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맥락에 이어서 여기 이제 제가 표시한 상황, 이 상황이란 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 토크 값을 얘기할 때 이 상황이라는 거는 네 가지로 나눠져요. T라는 상황, 그리고 0.5T라는 상황, 그리고 1.8T라는 상황, 2.4T라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자,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T라는 숫자와 0.5T라는 숫자만 봤을 때 이 T의 2분의 1이에요. 뭔지는 몰라도. 그리고 이 T와 이 1.8T를 봤을 때 이 T의 1.8배입니다. 그리고 이 T와 2.4T는 2.4배가 되는 거고요. 자, T라는 상황은 여기서 이제 나타나 있는데, 주변을 봤을 때 어떤 자석 성질이 있는 물체가 붙는 재질,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철에 만약에 볼트와 너트가 체결이 되어 있다면 이 T라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지금. 그리고 0.5T라는 상황은 굉장히 무른 물체, 아니면 약한 물체, 나무, 플라스틱, 알루미늄, 이런 재질의 볼트와 너트가 박혀 있다면 0.5T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8T라는 상황은 흔히들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자동차 카센터라든가 차량, 자동차, 그리고 엔진, 여기에 볼트와 너트가 박혀 있는 상황이 1.8T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T라는 상황은 건설 현장, 그리고 선박, 커다란 배가 만들어질 때 똑같은 볼트와 너트가 체결됐을 때 그 상황이 2.4T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같은 T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토크 값, 그리고 적정 토크 값이 다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M6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볼트 사이즈입니다. 볼트 사이즈. 자, 여기서 M6이라는 볼트 사이즈가 나왔는데, M6이라는 볼트 사이즈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만약에, 자, 이게 이제 볼트가 있다면, 볼트라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나사선이 나 있어요. 이렇게. 나사선이 나 있는데, 이 나사선이 나 있는 곳에 지름을 측정했을 때 나오는 미리수가 바로 이 볼트의 M6이라는 미리수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볼트를 재는데, 측정을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12m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볼트는 M12라는 볼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M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가진 볼트가 몇 mm인지를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M6이라는 볼트를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잠겨 있는 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지금 내가 어디에 잠글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에 잠겨 있는 것을 풀 것인가, 이게 만약에 주어졌다라면 여기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그냥 일반 선반에 피스가 아니 볼트가 잠겨 있다, 그러면 T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T라는 상황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M6 볼트를 체결하거나 풀어야 한다면 5.2 뉴턴 퍼 메타라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키시면 이 표가 어려워 보였지만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볼트가 고맙게도 내가 지금 체결하기 전인 상황이면 이 노기스 버니어 캘리퍼스로 지름을 재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딘가에 이렇게 지금 떡하니 박혀 있어요, 볼트가. 근데 저는 지금 이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봤는데 T라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주어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어느 선반, 철인 선반에 이런 볼트가 박혀 있는데, 이 볼트를 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공구를 빌리든 공구를 구매하건 할 때 어느 정도의 토크 값을 가진 녀석을 구매하면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머리만 있을 때는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같은 M6이라도 10mm, 8M이라도 13mm,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육각 볼트 같은 경우
이 몸체가 6mm라는 거는 머리는 10mm로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전에 12였으니까 이 볼트가 12였잖아요. 그러면은 18에서 19가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번 재어 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19가 나와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박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를 보신다면 육각형 머리만 치수를 재어서도 지금 이 박힌 볼트가 얼마짜리 볼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충 전반적인 이 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6mm 볼트가 박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T라는 상황, 일반 철에 박혀 있을 때 잠겨져 있는 힘과 그리고 0.5T라는 상황, 알루미늄, 플라스틱, 나무에 박혀 있을 때 이거를 풀어내려고 할 때 필요한 힘이 확연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나 엔진으로 가면은 같은 볼트가 박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풀려고 할 때 필요한 힘이, 토크 값이 더 높게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 표로 인해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들 공구를 구매하실 때 토크 값이 어느 정도 다 스펙에 나와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의 공구들이 이제 토크 값이 있다라는 거는 뭐 충전 임팩 렌치, 라쳇, 임팩 라쳇, 뭐 충전 임팩 드라이버, 아니면 충전 해머 드릴, 충전 드릴, 모든 이제 충전 드릴이나 전기 드릴, 전기 임팩, 에어 공구에 토크 값이 주어져 있어요, 스펙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알았다라면 어떤 공구,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공구를 써야 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의 힘으로 이 볼트와 너트를 쪼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이제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이제 스탠다드예요. 어떻게 보면 정석 같은, 아니면 표준적인 이런 의미의 표인데, 혹시나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M12라는 볼트가 차량 엔진에 박혀 있는 거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풀려 있는 상태를 잠그려고 했을 때 45Nm/M라는 힘으로 잠그면 적당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혹은 잠겨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45Nm 이상의 힘만 있으면 풀린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내가 공구를 구매한다는 입장이라면 분명히 이 작업이 주라고 만약에 제가 처한 상황이 주어졌다면 이 45Nm의 20-30%의 이상의 힘을 가진 녀석을 구매하시는 게 알맞은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왜냐하면은 이제 흔히들 자동차 타이어 가게에서 임팩으로 쪼고 푸는 걸 보셨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 토크 값이 정해진 것보다 이상으로 쪼아놔요. 혹시나 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더 쪼아놓고, 그리고 풀 때도 만약에 그 잠겨있는 녀석이 45Nm/M의 힘으로 잠겨있다라고 가정이 되었을 때 딱 45Nm/M의 스펙을 가진 드릴 갖고 와서 풀게 되면 안 풀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드릴을 구매하시더라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20-30% 정도 힘이 업되어 있는, 스펙상 20-30% 더 높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정도만 아셔도 공구를 사용하시거나 공구를 구매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의 이상만 있다면 지금 이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가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니 나는 그냥 다 가르쳐도 잘 모르겠다, 아니 그냥 딱 집어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곳에서의 어떤 상황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대충 이제 충전 임팩 렌치, 네, 대충 있나? 아닌가? 자, 이런 충전 임팩 렌치로 작업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경우가 아시바 작업이에요. 이제 17mm의 복스다마를 꽂아서 작업을 하는 상황인데, 이 아시바 작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 1.8과 2.4T 사이의 상황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100에서 270N 사이 100에서 270Nm 사이 안에만 들어있는 힘을 가진 녀석이라면 작업이 가능해요. 그 사진에 보이시는 아시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수치는 100에서 270 사이 안에만 들어있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제가 있는 곳도 타이어 가게인데,
이 자동차 1톤 미만의 자동차를 타이어를 풀거나 쪼을 때 필요한 토크 값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한 380에서 750 정도까지가 돼요. 힘이 필요한 힘이 요 사이에만 들어있는 에어 임팩이든 전기 임팩이든 충전 임팩이면은 1톤 미만의 차 타이어를 풀 때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는 그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380에서 750Nm 안에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 900이 넘어가는 경우는 하이 토크 렌즈라고 엄청나게 큰 토크 값이 필요한 경우예요. 뭐 전봇대를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장비 그러니까 뭐 14톤 덤프 트럭 이런 차 타이어를 풀거나 쪼을 때는 이제 이 900이 넘어가요. 토크 값이 필요한 토크 값이 900이 넘어가서 그때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하이 토크 렌즈라는 엄청난 토크 값을 발휘하는 렌즈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보통 흔히들 많이 쓰시는 것들이고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반적인 카센터에서 차 타이어가 아니고 이제 본넷을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차 안에를 풀거나 쪼을 때 필요한 경우 라쳇을 쓸 거예요. 깔깔이. 그 깔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상황으로 봤을 때 10에서 80이라는 거는 80이 지금 M12 사이즈거든요. M12. 그래서 머리가 18에서 19mm.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정도 굵기의 육각형 미만은 전부 다 라쳇 깔깔이, 에어 라쳇 깔깔이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차량 이제 외부, 본넷이라든가 차량 내부 안에 뭐 닷지방이라든가 대시보드라든가 그런 데 있는 볼트와 너트를 풀 때 필요한 토크 값은 요 정도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제가 표를 꺼내서 그나마 조금이나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토크 값이라는 게 무엇인지 혹시나 물었을 때 들었을 때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를 더 잘 하셔서 공구를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공구의 토크 값이 나오더라도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이 과장이 저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이 정도 토크 값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가능한 거구나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표가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토크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RPM이라든가 와트 이런 공구에서 쓰이는 단위에 대한 설명도 제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꼭 해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끝까지 계속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고 구독하기 누르면 정말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